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국회 정상화로 가는 신호등이 여전히 빨간불입니다. 한 달 넘게 입법부 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상임위원 명단을 클릭해보면요. 총 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란 안내 글이 뜹니다. 어제도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만 여전히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상임위원장 배분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상임위 배분을 놓고 총성 없는 전쟁터 이런 표현을 쓰고는 하죠. 도대체 국회 상임위원회라는 곳이 뭐기에 이렇게 치열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현재 국회에는 총 16개의 상임위원회 그리고 2개의 상설특별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에 미리 법안을 심의하고 심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역구를 챙길 수 있는 현안과 연결된 상임위가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요. 현역 의원의 상임위원회 역할에 따라서 다음 총선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차기 당락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하다면 그리고 당장 시급한 법안들을 1차적으로 처리하는 곳이 이 상임위원회라면 이렇게 공석으로 놔둬도 괜찮은 걸까요? 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엔 지금 총 0명의 의원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7월 4일 수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드리도록 하지요.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양대 그 노총 중심으로 한 광화문 집회 보면서 야 사람들 정말 많이 모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양대 노총위원장과 면담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대통령 직속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 직전에 지금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위원장하고 20분 정도 면담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알아달라. 서로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대화는 계속 이루어져야 한다. 네네. 예, 역시 이제 대화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노사정 지금 대화가 약간 단절된 상황 아닙니까? 예, 예. 그걸 이제 복귀시키는데 지금 이제 노력을 좀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인 거고요. 예, 어제 면담에는 실제로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 위원장이 함께 배석을 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어제 저녁 때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또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별도로 만났습니다. 예. 이 역시 또 이제 노사정 대화 복귀 문제 논의를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다 그러고요. 한국노총은 뭐 이미 노사정 대화 복귀를 선언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로자위원들이 어제 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예. 지금 내일 정도에 노사 양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국노총 측은 8,000원 이상을 제시할 것이다.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힘겨루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네네. 정부 내에서 또 속도 조절론도 있고 그래서 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동계 이슈가 조금씩 그 대화의 테이블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통일농구 방북단이 평양에 갔잖아요. 네. 근데 어제 옥류관에서 만찬 가졌다고 하네요. 예. 아, 이게 옥류관 저도 여기서 한번 냉면 먹어봤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네. 예, 오늘 내일 이제 이틀 동안 그 통일농구 경기 대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우리 측 대표단이 어제 오전 11시 10분께 평양 순안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당초 알려진 거하고 달리 VCN 235 기종 수송기가 아니고 C130H로 도착을 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VCN 235는 그 정부 요인 탑승용으로 이제 개조를 한. 그래서 예. 지금 뭐 외견상으로 보더라도 군용기란 느낌이 별로 없는 네네. 그런 그 수송기인 반면에 C130H는 그야말로 작전용 수송기 아닙니까? 아, 예. 그런데 제가 어제 보니까 내부 구조는 여객용으로 좀 개조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탔던 C130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렇고
그런데 어찌됐건 실전 공군기가 북한 지역을 찾은 게 그 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 그럽니다. 네. 예, 이게 특전사 요원들의 또 공중 침투용으로도 활용되는 기종이어서 더욱더 좀 관심을 끌고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뭐 북측 관계자들도 조금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군용기를 타고 왔느냐. 아, 그쪽에서도 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런 반응을 또 보였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옥류관에서 환영 만찬이 이제 열린 건데 북측이 이렇게 방북단을 첫날부터 만찬에 초대하고 이런 일은 좀 이례적인 일이라 그럽니다. 네네.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만찬이 이어졌고 예. 오늘은 혼합 경기 합니다. 그러니까 3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내일은 이제 3시부터 친선 경기 이렇게 열립니다. 네네. 이게 지금 중계를 하긴 합니다. 예. 그런데 녹화 중계를 한다고 하니까요. 조금 시차를 두고 아마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고요.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 농구단이 떠나는 6일 오후에 평양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뭐 조명균 장관 단장인데 만나지는 않겠네요. 그럼 그거 같고요. 만나게 되는 건가요? 모르죠. 예.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일정이 어떻게 겹칠지는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런 속에 북한과 대화가 잘 돼가고 있다. 자기 아니었으면 북한과 지금 전쟁 중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자화자찬성 또 발언을 내놓으셔서 관심을 좀 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그 비핵화와 관련한 시간표를 제시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뉴욕 방문설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유엔 총회가 이제 있을 때 참석을 하고 그 계기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할 것으로 지금 약간 관측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네.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잘하면 종전선언까지 또 갈 수 있을지 이거 결국은 북한이 비핵화 속도하고 좀 관련이 되지 않을까. 분명히 만나는 것 같긴 합니다. 어제 러시아 우윤근 대사 연결을 했는데 9월에 그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그 동방정책 포럼 하는데요. 거기에 트럼프 올지도 뭐 모를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의 얘기도 있고 그랬어요. 네. 자, 이게 어제 그 기무사에서 민간인 사찰로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한 군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군에서 또 다른 또 썩 좋지 않은 내용이 좀 들어왔네요. 해군 장성 부하 여군 성폭행. 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투 운동 이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좀 약간 개탄스러운데요. 그러니까 경남 그러니까 진해입니다. 경남 진해 소재 부대 지휘관이라고 그럽니다. 해군 준장으로 이제 알려지는데 지난달 27일에 음주 후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던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여군을 불러냈답니다. 예. 그래서 추가로 이제 술을 마셨고 여군이 만취를 해서 한거 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를 한 미수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수에 그쳐서 준강간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데 어제 해군 헌병 측이 긴급 체포해서 지금 조사 중이고 보직 일단 해임했고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예정이라 그러는데요. 해당 장성은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해군에서 한번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국방부가 오늘 그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재로 긴급 공직기강 점검 회의를 개최를 한다 그럽니다. 난 화해 분위기 속에서 한미연합훈련도 좀 연기가 됐고 요즘 이 군이 조금 기강이 해이해지기 딱 좋은 그런 시절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좀 미리 좀 단속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리고요. 아시아나 타러 가려면 도시락 싸가지고 가야 되나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거리 가시는 분들은. 뭐 단거리 가시는 분들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선 이제 어제 아시아나 항공 측이 고객에 이제 사과글을 올리긴 했어요. 또 이제 박상구 회장도 긴급히 이제 중국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뭐 이런 속에 기내식 대란이 발생한 첫날 박상구 회장이 이제 중국행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 출장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거리 운행 항공기용 한미를 싣고 이렇게 정시에 출발을 했다는 거죠. 다른 비행기들은 지금 정시에 출발도 못하고, 또 이게 기내식이 제대로 또 제공도 안 되고, 그래서 없이 출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또 단거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콜드밀을 올린다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밀이 아니고 그러니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샌드위치 같은 거. 그런데 이제 뭐 제대로 좀 이렇게 정찬을 준비를 해서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약간 지금 논란이 지금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이제 그 지적이 나오는 그 부분은 뭐냐면 승무원들조차도 이 식중독 사태를 우려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납품이 갑자기 네네. 또 이게 준비가 안 된 그 예. 업체로부터 지금 받아서 지금 오다 보니 이게 보관 상태가 썩 좋지가 않은가 봐요. 네. 그래서 쉰 채로 납품된 경우도 좀 없잖아 있는 그렇군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해서 이게 좀 파장이 상당히 더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국회에서 열린 긴급 좌담의 제목입니다. 이 제목 뒷부분에는요. 개혁 세력의 과제와 개혁 입법 연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민심을 읽은 정치권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국민 목소리는 들었는데 민의의 전당에서 과연 어떻게 이 민심을 담아낼지 뭐 이런 고민은 아직까지도 좀 부족하다 이런 평이 나오고도 있습니다. 가장 강력하게 개혁입법연대 구성과 추진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죠.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요. 관련 현안 그리고 사법농단 관련 쟁점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천정배입니다. 네, 의원님 어제 긴급 좌담회 여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는지요? 예, 저희 민주평화당과 또 정의당의 많은 의원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네네. 또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촛불국민혁명은 개혁입법을 통해 완성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은 개혁입법에 관한 한 스물 정부였습니다.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처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 야당의 그 반대를 넘어서서 개혁입법을 실행할 것인지 오랫동안 국리를 거듭해 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지난 재보궐선거 결과로 개혁 세력 의원이 최소한 157석이 됐어요. 예. 예, 최소입니다. 훨씬 더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근데 이 의원들로 개혁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뭉치면, 그래서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제대로 하면은 20대 국회에 남은 임기가 1년 반 이상 있는데요. 네네. 그동안의 모든 개혁 입법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있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과반수가 이제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단순 과반수가 아니고 네네. 모든 상임위에도 과반수를 하고요. 네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제 긴급 좌담회는 그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네. 뭐 좀 구체적인 실천 방안 같은 것이 나왔나요? 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네. 시간이 짧아서 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지만은 법률을 만들려면은 국회 이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야 되고. 뭐 18개, 2개는 물론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만. 예. 13개입니다. 정확하게는요. 네네. 물론 다른 것도 18개 총계는 그런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를 가고요. 네네. 그리고 나서 본회의, 즉 전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회의를 차례로 통과해야 이제 법안이 된단 말이에요. 법률이. 네네. 예, 그래서 개혁입법을 하려면은 법사위를 포함하는 상임위원회와 또 본회의에 개혁 찬성하는 의원이 과반수가 돼야 하죠. 예. 다수결이니까요. 예. 그리고 또 법사위라든가 상임위의 사회권을 가진 상임위원장과 네네. 또 본회의 사회권을 가진 국회의장이 이 법안 처리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어떤 법도 통과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동안 자유한국당 소속의 상임위원장들이 법안 자체를 무산시켜버린 네네. 그런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입법에 찬성하는 의원들 중에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의 모든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네네. 또 모든 상임위의 개혁파가 과반수가 되게 상임위원을 배정하면은 예. 사실은 모든 개혁입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지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개혁 세력 의원들이 최소 157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들이 개혁 입법 연대로 뭉쳐서 원구성에 나서면은 그런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예. 그렇게 해서 개혁 입법을 모두 처리하자. 이게 제 제안인 것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180석 이상이 있어야 그 소수 반대파의 의사 방해를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이것은 국회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든 입법을 성공시킬 최소 의석은 180석이 아니고 157석입니다. 그러니까 소수파의 여러 가지 의사진행 방해 수단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네. 그러니까 그것도 기껏해야 총 합계 4, 5개월 지연할 수 있을 뿐이지. 네네. 입법을 최종적으로 무산시켜버릴 수는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요컨대 157석 이상의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면은 설령 기득권 야당의 의사 진행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국회 남은 임기가 아직 1년 반 이상 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에 개혁 입법을 모두 남김없이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157석으로 개혁 입법 연대에 공통 분모를 마련한 다음에 한국당 미래당까지 설득해가지고 180석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도 그러니까 최소 157석이 바로 그 뭐랄까요 마지노선이랄까요? 네네. 156석 가지고서는 상임위를 다 과반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네네. 157석이 이제 마지노선 최소한의 선이라는 뜻이고요. 네네. 거기다가 뭐 예컨대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도 다 개혁 입법 찬성하고 나와서 국회가 전체가 다 찬성해 나간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예.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부분이에요. 야당 의석수가 그 큰 상황에서 협치를 할 수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아닐 텐데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어요. 네네. 그러면 개혁 반대하는 소수파가 상임위원장이 된다든가 예. 또 상임위를 장악해서 자기 멋대로 입법 자체를 저지해버리거나 네네. 국회를 마비시키도록 방치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까? 예. 그것이 촛불 민심일까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혁 입법 연대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하자는 게 아닙니다. 네네. 입법 연대를 만들더라도 그 밖에 있는 야당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에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리 개혁 입법이라도 타협해야죠. 네네. 그럼으로써 상생 정치 협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개혁 입법 연대는 일부 야당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횡포를 부릴 가능성을 차단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예. 네. 정부나 여당 수뇌부 역할도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여당 수뇌부 의지가 없다면 개혁에 관한 한 식물 정부로 남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저는 이 문제가 정확히 말씀드려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회를 다 움직이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선 지금 집권 여당의 수뇌부하고 충분한 토의를 논의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수뇌부가 앞장서서 개혁 입법 연대를 성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과연 대통령과 여당의 정말 이 국회를 촛불혁명 완성을 위한 보루로 만들겠다는 의지와 배짱이 있는 것인가? 네네. 이게 문제지요. 예. 만약 그게 없다면 그런 배짱이 없다면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식물 정부로 남게 될 것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입법 연대는 뭐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이지요.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결단의 문제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거네요. 대통령과 여당이 결단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한다면 뭐 계속 식물 정부로 남는 것 아닙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이 이슈는 뭐 이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법무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오늘 좀 연결하면 꼭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사법부와 연관돼 있는 의혹 또 증거 인멸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정말 그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에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것도 대법원장 측근의 법원 행정처 법관들 사실은 사법부 내에서는 가장 엘리트라고 그 부러움을 사는
법관들이란 말이에요. 네네.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 밝혀져야 되겠으면 적어도 그 의혹의 차원에서는 이게 무슨 대법원이 아니라 국정원의 정보기관이 불법으로 하던 짓들. 네네. 예를 들어 이전에 과거 K집이라든가 과거 지금도 이런 기관들이 하던 일을 그거 아니냐 하는 정도의 의혹인 거지요. 예. 재판 가지고 청와대와 거리고 법관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여전히 하고. 예, 의원님 의원님 수화기를 조금 더 가까이 두고서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예. 대한 변호사협회장에 대해서도 사찰 공작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증거도 인멸했다는 의혹도 있고요. 네네. 이거 이대로 둬서는 도저히 사법부의 신뢰, 재판의 신뢰를 회복할 길이 없지요. 예. 그래서 철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뭡니까? 그 컴퓨터 그 안에 다 디가우징하는 건 아닙니까? 디가우징 해버린 것이야. 그것도 어떻게 포렌식을 통해서 살릴 방법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요. 예. 모든 그 합법적인 수단을 다 써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법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조금 전에 표현하신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인데 이 같은 일이 가능하게 됐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첫째는 박근혜 정권이 사법부마저도 막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네네.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의 일부 법관들 스스로도 권력의 신여가 되고 후뱅이를 통해서라도 자기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겠다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자세를 가진 데 원인이 있지요. 네네. 이제 제도적으로 보면은 인사권 문제가 있습니다. 예. 대법원장을 흔히 지금 제왕적 인사권을 가졌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네네.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 법원 공무원에 대한 인사, 심지어는 동료라고 할 수 있는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인사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은 그것이 이번에 보듯이 남용되거나 또 법관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어떻게 인사권을 좀 더 합리화시키고 분산하고 하느냐 하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요. 최근에 그 대법관 인사 보면은요. 판검사 경력 없는 민변 출신 김선수 변호사가 후보로 지명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개혁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죠. 네네. 그동안 서남이라고 하던가요? 네네. 서울대학 출신의 50대 남자요? 예. 남자 법관인가요? 남자 법관만을 대법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인데요. 이제 이걸 벗어났지요. 그래서 법관 경력이 전혀 없는 변호사가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지금 인선이 있으니까요. 네네. 예, 이건 좋은 그 조짐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행정 법무 두 분야 협력 이런 것이라고 이제 성과로 지켜 세우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게 경찰 개혁 방안이 좀 미흡하고 부작용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평가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그 답변하기 전에요. 네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개혁 방안 아무리 잘 만들어 발표했어도요. 네네. 그것이 앞으로 국회에서 법을 통해서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개혁입법연대 없이 어떻게 이 법을 통과시키죠? 네네. 그런 점에서 개혁입법연대를 안 만들면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식의 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그렇게 그 점을 지적하고요. 이제 사실은 그동안 우리 수사 구조는 이제 경찰과 검찰이 중복 수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같은 사건으로 여러 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고 네네. 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세계에서 아마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검찰도 없을 거예요. 기소권, 수사권, 수사지휘권 모든 것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진 남용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크지요. 네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수사권을 이제
경찰에게 주고 경찰권 독립적인 수사권을 주고 권한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방향은 그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지요. 네네. 그런데 문제는 수사권을 검찰에서 경찰로 넘기는 것만으로 정의와 인권 보장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죠. 예. 좀 검찰공화국이 경찰공화국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러면 과연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할 만한 독립성과 역량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그런 제도적 통제를 받고 있느냐? 네네. 그러면 아직은 지금 그게 공백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번에 그 정부 발표를 보더라도요, 경찰 개혁을 하면, 그러니까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하고 수사권을 조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네네. 수사권을 일단 조정 이렇게 하겠으니 앞으로 경찰이 알아서 뭡니까? 알아서 경찰 대학을 잘 개혁하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연한 그 계획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찰 개혁은 수사권 이양의 곁다리가 아니고요. 네네. 말하자면 선행 조건 내지는 함께 이루어야 될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방안에는 경찰에 대한 개혁 방안이 사실은 거의 빠져 있거나 네네. 앞으로 하겠다는 정도이기 때문에 네네. 이대로 실천해서는 큰일 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 의원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의원이었습니다. 1부를 마치겠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출발 새 아침 2부는요. 이종걸 의원을 연결을 해서요. 최근 국회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네, 국회 원구성 협상 여전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 갈등 지점은요. 오프닝 멘트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개혁입법연대 또 다른 쪽에서는 개헌연대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야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집권여당의 중진 의원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예,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원 명단이 전부 다 0명으로 나와 있어요. 네네. 이게 언제까지 빈칸을 이렇게 놔둬야 하는 건가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 야당 의원들도 대부분은 국회 정상화를 빨리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진영 논리에 따라서 지금 이제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네. 몇몇 지도부의 입장이 이제 그것을 막고 있는데요. 국회 정상화 촉구하는 여론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야당도 더 이상 늦추면 당 지도부 리더십도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네. 이제는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아마 이번 주말 협상 데드라인으로 하고 한다면 다음 주에는 정상화될 것이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다음 주 정상화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요. 워낙 촌철 살인의 평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시니까요. 청취자분들에게 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주신다면 이거는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계약을 했는데 반편성 안 해가지고 학생들이 등교를 못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또 국회라는 이제 식당에다가 국민들이 음식 주문을 하려고 왔는데 웨이터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며칠째. 그래서 배당 영업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식당 같은 거죠. 그러니까 있을 수도 없죠. 그렇게 해서는 정말 민심에 반하는 국민들에게 이제 못할 짓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번 주가 데드라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예, 지금까지 논의된 것으로 의하면 이제는 임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네네. 이게 상임위 같은 경우에 예전에 보면 이 의원께서는 국방위 소속이셨나요? 네네. 국방위도 하고 여러 상임위.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상임위는 어떤 상임위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이 같은 공백 상태가 계속되면은 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요. 어떤 걸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몇 달째 마비되면서 모든 상임위 현안이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뭐 시급하지 않은 상임위는 없는데요. 네네. 굳이 말한다면 뭐 국방위 그것은 이제 군사적 대치 상황이 지금 현재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국방정책의 근본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한미연합 훈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현재로서는 환경노동위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이제 법사위 이렇게 한 3개 정도는 아주 시급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언급하시는 그 상임위 보니까 꼭 여당만이 다 가져갈 그런 상임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예, 뭐 지금까지 그래도 여야가 같이 양날의 힘으로 이렇게 협치해서 상임위도 배분되어 왔습니다. 네네. 조금 전에 그 천정배 의원을 연결해서 개혁 입법 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네네. 자,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개혁 네네. 입법 연대를 꾸리는 게 이득인가요? 아니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건가요? 예, 정말 천정배 의원님이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네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 동안 정말 진짜 빈수레입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네네. 그냥 이제 주장만 하고 제기하고 국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민심이 나타났습니다. 네네. 저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정표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는 늦출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천정배 의원님 개혁입법연대라는 취지는 그 개혁 과제들을 빨리 선정해가지고 연대해서 실어 나가자. 예. 다만 지금 현재 야당이 선진화법을 계기를 통해서 다수당만으로 밀어붙이면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는 분명한데요. 네네. 그러나 이제 벌써 1년 그리고 지방선거 치렀기 때문에 네네. 그 목표를 최소한의 개혁, 좀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개혁을 필요한 개혁입법 연대는 중요하다. 네네. 다만 이제 그것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갈무리하는 데 있어서 그 야당이 이제 자유한국당 중심의 그 보수 야당이 이제 아주 또 아주 그 힘들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을 좀 대비해서 좀 앞부분에 좀 유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정책 그 연대 포괄적인 정책 연대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주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대다수 많은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입법의 과제, 개혁 입법의 과제들을 손으로 출발해가지고 공통 공약 의제를 빨리 해서 그것은 그야말로 야당을 무슨 힘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번에 그 라이센스를 받은 내용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걸 국민들한테 빨리 호소하면서 언론과 함께 추진해 나가는데 뭐 그것의 내용이 개혁 입법 연대의 중점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80-90%. 그런데 뭐 국회 선진화법 이런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 야당 쪽의 일부 입장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보수당의 눈치를 너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여서 되겠느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주시겠어요? 예, 그런 국민들의 입장을 저희들은 아주 그냥 무섭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정말 국회에서 하다 보면 이게 과반수만 가지고도 안 되는 것인데 지금 사실 민주당이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다수당이긴 합니다만 그런 이제 취약한 조건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합의하는 데 있어 국민들의 그 속도감하고는 지금 많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이번에 이거 늦은 그것들을 국민들의 힘으로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현과 그 청사진 이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와 줘야 그래야 지금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신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좀 세부적인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례대로라면 민주평화당하고 정의당이 합쳐진 그러니까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쪽에 상임위 한석이 이제 배분되는 식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각 당으로 민주평화당, 정의당 하나씩 하면은 민주당 쪽에서 8개의 상임위를 7개로 줄일 수도 있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율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래서 홍영표 대표가 지금 너무 크게 벌어져 있는 상임위가 있으면 정무위라든지 네네. 지금 문화 관광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데는 굉장히 넓거든요. 그걸 상임위를 좀 몇 개를 조정을 하면서 네네. 빠른 시간 안에 조정하면서 그걸 하나 정도 늘려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첫 번째 일환으로 하고 정 안 된다 하면 여당이 양보하는 방법을 이제 강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른 질문입니다. 무소속 의원들이요. 강길부, 이홍호, 손금주 이 3명의 의원이 입당 의사를 전해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반대 의견이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여야 개편기, 변동기에 있어서의 그 인위적 정기 개편은 우리에게 큰 독이 됐죠. 네네. 그래서 그걸 의원 빼각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표현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의원 빼각이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이제 야당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분을 축적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분 축적이라는 것이 바로 개혁입법연대라든지 공동의 이제 같은 뜻을 나눠가는 정책연대를 통해서 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전 그런 면에서 상당히 시기적으로나 기간의 완충지대를 많이 만들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입법연대를 통해서 개혁입법의 공동 추진을 통해서 저는 같은 정책 입장으로 당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일 중심으로 우리의 어떤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명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길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속담 말로 케미가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그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입당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닌 건가요? 강길부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제 무소속으로 또는 당을 이렇게 움직인 전력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그분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개혁성이라든지 지역에 있어서의 그 접착성, 지역의 어떤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울산 울주군에 가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4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민주당 당대표 선거 그 질문 드리겠습니다. 친문 단일화 부담되시나요? 우선 이번에는 뭐 친문 비문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측면을 이제 강조해서 언론이나 또는 어느 한 진영에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번에는 진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한 파트너로서 민주당이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또 더 강력한 국민에게 우리 당을 뿌리내리기 위해서 당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이 더 덕임자인지 뭐 이런 이제 그 당의 미래와 같이 견주어서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실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면은 당원들은 그렇게 친문 비문 나눠가지고 그 진영에서 해봐야 후보들은 사실 그렇게 강하게 하지 않았던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재명 후보, 전해철 후보의 경우에는 뭐 경기지사 후보 경선 때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돌았거든요. 근데 결국 특정 후보를 친문 후보로 간주하고 또 비문 후보로 그렇게 간주해서 막 몰아주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집권 세력 전체로 봤을 때 당 대표는 당 내뿐 아니라 행정부, 야당, 시민단체, 무엇보다 청와대 뭐 이런 관계 속에서 당 대표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지만 당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자동차로 치면 범퍼, 충격, 흡수장치들을 그런 걸 많이 달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그 관계들을 해나가야지 개혁연대가 개혁 과제가 충분히 잘 국민적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당 지도부도 너무 단일하게 구성되면 국정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나갔다면 뭐 이런 문제들은 뭐 그냥 이제
하나의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랬고요. 최근에 네. 많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말 많은 관심을 얻고 있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요. 부엉이 모임. 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그 이야기를 놓고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듣고 계시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그런 그 관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어떤 형태의 모임, 그다음에 그 장명되는 모임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국민들의 정치 관심의 정서 속에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또 그것이 살아나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갑작스럽게 이제 툭 튀어나온 것을 지금 이번에 개헌연대라고 좀 얘기하는데요. 네네. 그 갑툭튀라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얘기했는데 그런 것이 이런 장명 과정에서도 뭐 이런 모임 과정에서도 있을 수 있다.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진짜 해야 될 일을 그때 해나가는 1년 또는 2년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지지받고 국민들의 뜻을 이렇게 받드는 그런 정치의 일련의 과정이 하나하나 다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개파 정치의 부활이다. 한국당에서는 이렇게 하면 우리처럼 망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아무튼 저는 우물가에서 물을 퍼야지 숭늉 찾으면 안 됩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이번 이때 우물가에 온 우리들에게 국민들이 지시하고 해주고 있는 해야 될 일이 네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숭늉도 끓여 먹고 네네. 네, 촌철살인이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었습니다. 2부 마치겠고요. 3부 8시 뉴스 듣고 찾아뵙겠습니다.